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 하이퍼 클로버 X가 공개됐습니다. 클로버 X를 스타트업 등 국내 기업에 적용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연 3.5%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금리 동결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1,900조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부채 규모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해결 방안은 있는지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첫 순수 전기차를 국내에 공개했습니다. 벤츠는 전동화 전략을 통해 국내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 밥상 안전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통식품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횟집 등 수산물과 관련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벌써부터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일본이 오늘 오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소상공인들의 고민은 커져만 가는 모습입니다. 잠실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30년 넘게 장사하며 여름에 이렇게 손님이 없었던 건 처음이라며 앞으로의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때보다 20-30% 더 줄지 않았나. 이전에 비하면은 50% 이상 줄었다고 봐야죠. 뭐 시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사람들이 없어요. 일반 손님도 없지만은 또 영업을 하는 분들이 와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주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타격을 많이 받아요. 손님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하루하루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장사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신림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당장 오늘부터 발주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이라며 당일 주문한 횟감은 그날 다 소진해야 하는 터라 어제는 지나치게 적게 주문했다가 초저녁에 장사를 접었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오염수 방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일식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B씨는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슈로 소모되며 소비자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방류가 시작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도쿄전력은 하루 약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 17일간 방류해 1차적으로 7,800톤을 바다에 내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 하이퍼 클로버 X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검색부터 광고, 코딩 등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기술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포부인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첨부하니 이를 토대로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원하는 코드를 만들어 편리하게 편집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한 팀 네이버의 기술 방향성과 사업 전략을 공유하는 컨퍼런스 단 23을 열었습니다. 이날 네이버는 우수한 한국어 능력을 갖춘 생성형 AI 하이퍼 클로버 X와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버 X와 생성형 AI 검색 Q를 소개했습니다.
클로바엑스는 질문과 답변이 연달아 이어지는 멀티턴 대화가 가능합니다. 네이버 예약, 결제 등 내외부의 다양한 서비스 API와 연결도 됩니다. 또한 큐는 네이버의 본질인 검색에 초점을 맞춰 허위 정보로 꼽히는 환각 현상을 72% 감소시켜 경쟁력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문화, 맥락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을 저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한국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과 기업들이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판매자와 창작자, 광고주 등 파트너 대상 글쓰기 도구와 광고, 스마트 스토어 등 네이버 서비스 곳곳에 생성형 AI를 빠르게 적용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모두를 아우르는 올라운드 생성형 AI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준비를 마친 회사는 네이버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파도를 맞아서도 이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는 이날 클로바엑스 베타 서비스를 공개했고 오는 9월에는 큐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어 11월엔 단일 기업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각 3종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또 한 번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가 압력이 다소 완화된 여건에서 대내외 경기와 금융시장이 불안한 만큼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건데요. 이런 불확실성을 근거로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상 요소는 많다며 매파적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월과 4월, 5월, 7월에 이어 5차례 연속 동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물가 오름세가 다소 안정된 가운데 미국의 추가 긴축 여부와 가계부채 상황이 불확실하니 금리를 묶고 일단 지켜보자는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한은은 근원 물가 전망치를 3.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로 내세운 물가 상승률 2%대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당분간 최종 금리를 3.75%까지도 열어놓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6분 모두 같은 의견이셨습니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물가 변동성도 또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6월 들어 급증한 가계부채도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가계부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난 2달 많았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확대될지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하셨습니다. 또 한은은 최근 중국 부동산 위기 확산이 우리 경제 성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도 봤습니다. 때문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1.4%를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5월 2.3%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2.2%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시장에선 여전히 불안한 물가와 가계부채, 미 연준 추가 긴축 가능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쯤에야 금리가 내려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가계부채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가계부채가 이제는 관리 수준을 넘어섰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도 이제 위험 경고음을 높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해결책은 있는지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가계부채가 어떤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올 2분기 이후부터 지표들이 점점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표 지표로 꼽히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 8천억 원으로 불과 석 달 만에 10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건데요. 2020년까지 1,600조 원대였던 가계부채가 불과 1년 만인 2021년에 처음으로 1,800조 원을 돌파했고 상승세가 더 가팔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수차례 금리 인상에도 이 증가세가 꺾일 기미가 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권으로만 범위를 좁혀봐도 같은 시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2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글로벌 지표는 더 심각한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32개국 가운데 올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위는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비율이 102.2%로 100%를 넘어섰는데요. 100%를 넘어선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즉 국가 경제 측면으로 봐도 가계부채가 과도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보통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거나 좀 주춤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지금 오히려 부채 증가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빚의 주범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중에서 주담대의 비중은 무려 76%인데요. 이 주담대 규모는 올 2분기 한 개 분기에만 14조 원 불어났습니다. 가계부채 1,862조 원 중에 1,031조 원이 주담된 건데요. 주담대 잔액은 지난 2분기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최근 출시된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의 속도에 힘을 보탰다는 게 금융당국의 인식입니다. 50년 주담대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우회하고 월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어 차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실제로 5대은행은 지난 21일까지 약 한 달 만에 관련 상품을 2조 4,945억 원 판매했습니다. 또 인뱅의 주담대 잔액도 상반기에만 5조 원이 넘게 늘어났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들을 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하고 50년 주담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인뱅들의 대출 심사 절차를 들여다보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은행들도 50년 주담대 취급을 잠정 중단하고 있고 인뱅들도 낮았던 대출 금리를 올리는 등 몸살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가계부채를 판 은행들도 주담대를 판 은행들도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대다수 은행들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50년 주담대는 사실 차주 부담을 완화하라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요. 예상보다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또 올 초만 해도 은행들에게 대출금리나 서민금융상품 출시 등 상생금융을 강조했던 것과 정반대인 모습인데요.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앞으로 집값 전망도 나쁘지 않게 되면서 조만간 부동산 시장이 조금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럼 이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날 공산이 클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이 좀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결책은 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급한 불을 꺼야 한다면 부동산으로 쏠리는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인데요. 주담대는 이미 가계부채 비율의 절반을 넘어섰는데 소비와 투자로 흘러들어가야 할 자본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필요한 곳에 자본이 제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오늘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오르면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이미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계부채가 누증되면 경제 성장률 저하, 물가 상승, 소비 투자 부진 등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과감한 금리 인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가계부채를 금리를 계속 올리면 당연히 터지죠. 근데 터져야 될 거를 지금 계속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뇌관으로 될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정부, 금융통화당국까지 나서서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 것을 넘어서 줄이는 것을 주요 과제로 두고 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네,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 오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유럽 하이엔드 동박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냅니다. 롯데 머티리얼즈는 어제 유럽 거점이 될 스페인 스마트 공장 건립을 위해 스페인 카탈루냐주 몬로이치시 무역투자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롯데는 스페인 카탈루냐주 몬로이치에 총 5,600억 원을 들여 연산 3만 톤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용 하이엔드 동박을 생산하는 스마트 공장을 2025년 완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보복 소비 대표격인 해외여행 수요는 매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함께 매출 확대 효과를 누렸던 카드사들이 이제 신먹거리로 판단하고 관련 상품은 물론 사업에도 직접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카드업계가 환전, 현지 인출 등 여행 관련 서비스 출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리 잡은 건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18종 통화의 환율 100% 우대와 함께 수수료 없는 환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른바 MZ 고객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받으면서 출시 1여년 만에 가입자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8종의 환전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체크카드 점유율까지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하나카드 점유율은 30%에 육박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하나카드는 또 하나손해보험과 협업해 트래블로그 여행자 보험까지 출시하며 해외 특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카드사들도 여행 수요 잡기의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카드에 따르면 현대카드 대한항공 시리즈는 올해 1에서 7월을 기준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이용자와 이용 금액 모두 100% 넘게 늘었습니다. 이 상품은 이용 금액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사실상 여행 마일리지족을 겨냥한 겁니다. 마일리지를 2배 적립해주거나 긴급 마일리지 충전과 같은 독특한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우리카드도 최근 플랫폼 트래블월렛과 손잡고 총 38개국 통화로 환전하고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출시해 시장 확대에 나섰습니다. 카드사들은 더 나아가 직접 여행을 기획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자체 플랫폼을 통해 특정 국가 여행을 기획하고 카드 사용을 접목하는 시기입니다. 또 일본, 동남아 등 특정 나라를 타겟으로 한 특화 카드 출시를 기획 중인 곳도 있습니다. 여행 수요는 엔데믹으로 확실히 급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도 환율 우대 서비스 등에 관심이 많고요. 당분간 해외여행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 비용과 연체율이 오르는 등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 카드사들의 여행 산업에 대한 눈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오늘 럭셔리 브랜드 마이바흐의 첫 순수 전기차 마이바흐 EQS SUV를 선보였습니다. 이 럭셔리 차에도 전동화 바람이 부는 모습입니다. 박세아 기자입니다. 럭셔리 브랜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의 첫 순수 전기차 마이바흐 EQS SUV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지난 4월 상하이 오토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후 국내에선 처음 공개된 겁니다. 외관 전면부는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에 크롬 처리된 트림 스트립이 수직으로 배열돼 고급스러우면서도 강인한 이미지가 강조됐습니다. 실내에는 3개의 디스플레이가 합쳐진 엠뷰스 하이퍼 스크린이 탑재돼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이 차에는 뒷좌석 승객의 편안함을 위해 마이바흐 주행 프로그램이 기본 적용됐습니다. 최고 출력 484kW, 최대 토크 950Nm 성능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4.4초가 걸립니다. 1회 충전 시 최대 6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최고 경영자는 이날 마이바흐 EQS SUV를 공개하면서 글로벌 전동화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ago, we formulated this as something that we called Ambition 2039. So by the end of the next decade, we want to decarbonize our complete business. Not just the car itself, it's the obvious thing, you make a zero-emission vehicle, but the whole value chain. Our supply chain, our own operations. 마이바흐 EQS SUV는 국내 시장에는 내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경상국립대가 창업중심대학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K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동남권 창업 활성화를 선도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창업기업 2,500개를 발굴하고 유니콘 기업 5개를 육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경상국립대가 동남권을 대표하는 창업중심대학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K기업가 정신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대학 주도로 동남권 창업 활성화를 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창업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창업을 정신에 해서도 교육 분야 그리고 중요성을 갖춘 국가급정 국립대로 성장해 왔습니다.
경상국립대는 2027년까지 창업기업 2,500개 발굴, K-유니콘 기업 5개 육성으로 1조 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경상남도는 기업 입주 공간 제공과 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향후 5개년간 총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서 투자 펀드 1조, 고용 인원 10,000명, 지원기업 수 2,000개사를 달성하는 그런 중장기 로드맵을 단계. 경상국립대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되면서 경남 지역의 창업기업 육성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외에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 453억 원을 투입해 창업 지원 허브를 조성하고 K기업가 정신을 활용한 교양 과목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K유니콘 기업들을 육성하고 진주시가 가진 창업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진주시가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상국립대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오후 1시 3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오늘 하루 방류량은 200에서 210톤 수준으로 내년 3월까지 총 3만 1,2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 규제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단지 입지 규제와 외국인 인력 활용 규제를 없애는 자리에서 언급한 건데 경제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구광무 LG그룹 회장이 미국과 캐나다를 잇따라 방문해 바이오와 인공지능 분야 현황과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구 회장은 바이오 사업에 대해 지금은 작은 씨앗이지만 노력한다면 미래에 거목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금융사가 비금융 영역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할 경우 골목 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면서 발표가 무기한 미뤄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지역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때도 많지만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전라에는 5에서 50mm의 비가, 강원 영동과 경상권에는 20에서 60, 많게는 8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 한때 강원 영서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그치며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 도심 지역과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춘천이 23도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춘천에는 새벽까지 비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속초와 울진이 28도입니다. 남부지방 아침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부산, 제주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는 비가 내린 후 개겠고 전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다시 들어있고요. 남부지방은 수요일까지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